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명예교수 정진우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드름을 치료하다 보면 바르는 약도 치료하겠지만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 이제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걸 아이들이 먹으면 키가 좀 안 자란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꺼려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 알고 싶어요. 오늘은 이제 먹는 약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엄마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이거 먹으면 키가 안 자란다는데, 맞아. 이거 먹으면 우울해진다는데, 다 맞는 말씀이세요. 약이라는 거는 원래 약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하고 약의 부작용 때문에 잃을 수 있는 거를 잘 비교를 해서 약을 먹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또 이렇게 크다면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약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부작용이 생길 것 같으면 이제 약을 바로 끊어버리고, 여드름에 먹는 약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항생제예요. 여드름균을 죽이기 위해서 쓰고, 또 항생제 중에 일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항생제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드름균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항생제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들을 많이 씁니다. 네. 과거에는 테트라사이클린을 많이 썼는데 그보다 부작용이 좋고 효과가 더 좋은 약들이 많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독시사이클린이라는 거하고 미노사이클린이라는 그런 항생제를 여드름균을 죽일 수 있어가지고, 여드름균이 피지 분비가 많아진 그 피지를 지방산으로 분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드름균 자체가 이제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고, 이 피지를 분해해서 생기는 지방산도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드름균이 없으면 원인의 두 가지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항생제를 한두 달 사용을 하게 됩니다.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를 복용하면 몇 가지 빈도는 드물지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뭐 소화장애 이런 거는 빼고 좀 심각한 것이 이에 색소 침착이 돼요. 누렇게 이가 변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애들도 있고, 또 뼈의 성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뼈의 성장이 안 되니까 키가 작아진다고 이제 질문하시는 어머니가 이제 그거를 우려하시는 게 돼서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흔한 부작용은 아니다. 아무나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이가 이제 누래지고 키가 안 클 수 있기 때문에 9세 내지 10세 이하의 아이들한테는 이제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항생제는 안 쓰는 게 좋고, 특히 임산부가 여드름이 있을 때도 그런 약은 안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심한 여드름이나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약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레티노이드 성분을 이제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 성분이 이제 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여드름을 좀 앓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약인데, 이소트레티노인은 여드름의 원인이 4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거를 확실하게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지샘을 완전히 쪼그라뜨려 가지고 피지 분비를 없애고, 모낭 끝이 막혀 있다 그랬잖아요. 모낭 끝을 뚫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여드름균을 죽이기도 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여드름의 원인 4가지를 다 억제하는 아주 우수한 효과가 있는 약제입니다.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하면 여드름의 재발도 거의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약으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여드름 환자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 경험상 중요한 게 용량을 충분히 쓰는 게 중요하고, 또 충분한 기간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용량은 킬로그램당, 몸무게 킬로그램당 0.5mg에서 1mg을 쓰도록 돼 있어요. 체중이 60kg다 그러면 30mg 내지 60mg의 이소트레티놀을 하루에 복용을 해야 되는데, 한 알이 10mg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인 경우에는 하루 3알 내지 6알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받으신 분들 보면 60kg인데도
뭐 한 알, 두 알 이렇게 복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부작용이니까 이제 처방하시는 분도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분한 용량을 처방을 못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재발률이 높아요. 연구 논문을 보면 꾸준히 먹은 이소트레티노인의 누적 용량이 몸무게 1kg당 120mg 내지 150mg은 돼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20mg이라고 하면 하루에 1mg씩 먹으면 한 달에 30mg을 먹는 거니까 4달이잖아요. 4달을 먹어야 재발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용량을 충분한 기간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효과는 확실한데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이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입술염은 거의 100% 온다고 봐야 되고요. 입술이 건조해지고 그러면 입술에 뭘 바르시면 됩니다. 보습크림 같은 걸 바르시면 되고 손톱 주위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몸이 굉장히 건조해지는 경우가 흔히 생깁니다. 그 다음에 눈이 건조해져. 특히 컨택트 렌즈를 쓰시는 분은 컨택트 렌즈를 쓰기 힘들 정도로 눈이 건조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좀 얇아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못 먹겠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드물긴 한데 그 약 설명서에 보면은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이 약을 먹고 너무 우울해서 자살한 사건도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피 검사를 해보면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고요. 혈중에 중성 지방의 양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소트레틴을 먹으면 반드시 피 검사를 해서 간 기능이 괜찮은지 또 혈중 지질 대사가 괜찮은지 중성지방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뼈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통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많죠. 여드름 때문에 드시겠어요? 그렇지만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고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1년, 2년 먹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용량을 초기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적은 용량을 썼기 때문에 자꾸 재발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충분한 용량을 충분한 기간을 쓰면 재발 없이 잘 할 수 있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이거예요. 임신부가 이 약을 복용을 하면 기형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환자한테 임신하면은 기형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잘 설명하고 잘 이해했다는 서명을 받도록 서명을 받아야 이 약을 처방할 수 있게 그렇게 식약처에서 하고 있을 정도로 기형의 위험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기 한 달 전서부터 피임을 해야 되고 피임도 2가지 방법으로 철저하게 해야 되고 약을 끊고 한 달 이상 동안 피임을 2가지 방법으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또 남자친구가 여드름이 심한데 이걸 먹다가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자기 여자친구한테 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하면 안 되고 헌혈을 하셔도 안 돼. 이 약을 먹고 있을 때 헌혈을 한 그 피가 가임 여성한테 수혈이 되면은 기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안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부작용이 많지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여드름 환자들한테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복용을 그렇습니다.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